킴스트에드 14번째 파트 연구개발성과 활용입니다. 핵심적인 질문과 답변을 함께 알아볼까요? 질문 베스트 5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과 활용 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요? 킴스트에서 성과 활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 과제 종료된 해에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과 활용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성과 활용 보고서에는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과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및 활용 등 성과 활용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술료 징수액 전부를 감면하는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실시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추진 가능합니다.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기관 간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비율 및 연구개발 실시 등의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 개의 과제에서 하나의 특허를 공동 창출하였으나 특허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럴 때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각 과제 소관기관에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은 첫째, 연구개발성과 활용, 둘째, 기술 실시 계약, 셋째, 기술료입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인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 활용은 특별한 제약을 주지 않고 최대한 원활한 성과 활용을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위해 연구개발 소유기관장은 연구개발성과 직접 실시와 기술 실시 계약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출원 및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킴스트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하여야 합니다. 포기하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킴스트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 공동활용, 정보공개 연계, 추가적인 연구개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과 활용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사, 분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인 기술 실시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연구개발성과 실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시란 연구개발 결과물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자 실시는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제공하여 기술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기술 이전이 포함됩니다. 먼저 살펴볼 기술 실시 계약은 그림과 같이 영리법인 직접 실시 및 제3자 실시, 비영리법인 제3자 실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술 실시 계약 관련 서류 제출 기한은 기술 실시 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술 실시 결과 보고서 한부 및 기술 실시 계약서 사본 한부를 첨부하여 킴스트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실시 계약 체결 전에 기술 실시 계약 추진 계획서를 킴스트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인 기술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영리법인이 직접 실시 또는 제3자 실시를 할 경우 기술료를 킴스트에 납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환수 조치 또는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단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실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술료 징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부 납부 기술료의 경우 정산을 실시한 후에 정보 출연금을 기준으로 정액 기술료와 경산 기술료로 구분되었으나 혁신법 개정으로 인하여 정액 기술료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납부 방식 및 납부 한도, 납부 기준, 감면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 20%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 상한액은 실사용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에 각각 중소기업 10%, 20%, 대기업은 40%입니다. 직접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율을 곱하여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율의 경우 중소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20%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기간은 킴스트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킴스트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매출액 증빙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반드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킴스트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킴스트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술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기술료 감면 신청서를 킴스트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술료 감면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에 있습니다. 킴스트는 기술료 감면 신청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킴스트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하거나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등에 대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제 이후에 따른 수산인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2조 기술료의 감면을 참조 바랍니다. 제3자 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킴스트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유지, 운영 경비 등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다음의 용도 및 사용 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에 정리해 볼까요?
주요 개정 내용과 핵심 요약을 확인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